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를 묻는다. 어떤 이는 밥을 먼저 생각하며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려 하고, 어떤 이는 도를 먼저 생각하며 옳고 그름의 길을 따르려 한다. 공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고 소인은 밥을 생각한다. 이 말은 단순한 식사와 진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분별이었다. 군자는 삶의 근본을 도에 두고 소인은 삶의 근본을 이익에 두었다. 군자는 올바름을 좇으며 소인은 당장의 편안함만 좇았다. 군자가 도를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의 태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도란 곧 바른 길이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이며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본래의 원리이다. 공자는 일찍이 말하였다. 군자는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지하며 인으로 행하고 예로써 완성한다. 이는 곧 군자가 살아가는 전 과정을 요약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군자는 삶의 근본을 도에 두었고 덕으로 자신을 지탱하였으며 인의 실천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었고 예로써 질서를 지켰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삶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듯 도 없이 살아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밥은 몸을 살리지만 도는 마음을 살린다. 밥은 하루를 채우지만 도는 일생을 세운다. 따라서 군자는 밥보다 도를 먼저 생각한다. 군자의 마음은 순간의 이익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더 멀리 바라본다. 잠시의 풍요를 얻더라도 도를 잃으면 결국 삶은 공허하고 불안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을 잃더라도 도를 지키면 삶은 견고하고 평안하다. 군자는 바로 이 점을 깊이 아는 사람이다. 군자는 또한 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다스린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도를 좇기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이 있으면 채운다. 그는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운다. 이 태도가 곧 도를 따르는 자세다. 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군자가 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 매 순간 작은 일 속에서도 옳음을 지키려 한다는 뜻이다. 작은 거짓을 피하고 작은 욕심을 경계하며 한마디 말에도 발음을 담고자 한다. 군자가 도를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으나 묵묵히 쌓여 결국 큰 신뢰와 존경을 낳는다. 반면 도를 생각하지 않는 삶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은 공허하다. 남의 눈에는 번듯해 보여도 내면은 늘 흔들리고 불안하다. 군자는 이를 알기에 밥보다 도를 먼저 붙든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익만을 좇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익이 닿으면 사람들은 흩어지고 밥이 떨어지면 우정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도에 바탕한 관계는 견고하다. 의리에 바탕한 우정, 덕에 세워진 신뢰는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군자는 벗을 사김에 있어 말을 믿기보다 행실을 믿는다. 군자는 관계의 중심에 이익이 아니라 도를 두었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내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밥만 생각하는 이는 언제나 불안하다. 오늘은 배가 부르나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고 언제나 결핍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도를 생각하는 이는 마음이 넉넉하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나 소인은 늘 근심한다. 도에 뿌리를 둔 자는 흔들림이 없으므로 평안하고 이익에만 매달린 자는 언제나 흔들림으로 근심한다. 군자는 도를 좇음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는 바른 길을 걸음으로 후회가 없다. 비록 눈앞에 밥을 잃더라도 그는 도를 좇음으로 당당하다. 이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다. 마지막으로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신을 닦아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 군자가 도를 좇는 것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 가정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하여 나라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여 세상을 바르게 하고자 했다. 이것이 곧 대동세상의 꿈이었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혼란해진다. 지도자가 밥만 생각하면 나라는 이익 다툼에 무너지고, 스승이 밥만 생각하면 제자는 올바른 길을 잃는다. 그러나 지도자가 도를 생각하면 백성은 평안하고, 스승이 도를 생각하면 제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곧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근본이다. 밥은 오늘을 지탱하지만 도는 세대를 이어 삶을 세운다. 밥은 한 사람의 배를 채우지만 도는 온 세상을 밝힌다. 공자는 군자가 왜 도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늘 검소하게 살았으나 그의 말과 행실은 수천 년을 살아남아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루고 있다. 그 까닭은 그가 밥보다 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자는 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키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의 참모습이었다. 소인은 언제나 밥을 먼저 생각한다. 그의 눈길은 늘 당장 앞에 놓인 이익과 편안함에 머문다. 그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올바름과 옳음을 분별하기보다 눈앞의 배부름과 안락만을 좇는다. 공자는 이를 두고 분명히 경계하였다. 군자는 의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단순히 재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눈앞의 밥, 즉 당장의 만족과 안락을 좇는 태도를 의미한다. 소인이 밥을 생각한다는 말은 곧 그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음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뜻이다. 소인이 밥만을 생각하는 까닭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결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오늘을 채워주지만 내일의 허기를 막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소인은 끊임없이 더 많은 밥, 더 좋은 밥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밥을 좇을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 오늘 배가 부르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한다. 밥을 얻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욕심과 다툼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넓고 평안하나 소인은 늘 좁고 근심한다. 군자는 도를 좇기 때문에 마음이 넓고 흔들림이 없으나 소인은 밥만 좇기 때문에 언제나 근심과 불안 속에 산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소인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진실이었다. 밥만을 생각하는 소인은 관계마저도 밥에 기대어 유지한다. 그는 이익이 있으면 다가오고 이익이 사라지면 멀어진다. 우정도 밥 때문에 맺어지고 이익이 끊기면 허물없이 흩어진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밥그릇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익으로 맺어진 우정은 이익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말은 소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 밥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끝내 흩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인은 언제나 고립을 두려워하며 늘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외롭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는 삶은 또한 덕을 잃게 한다. 밥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밥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속이며 밥을 더 가지기 위해 오름을 버린다. 그는 당장의 이익은 얻을지 모르나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잃는다. 이는 곧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였다. 덕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며 덕을 버리는 순간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밥을 모아도 그것은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밥은 잠시 몸을 살리나 덕은 평생 사람을 살린다. 소인은 밥을 좇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마음마저 병들게 한다. 늘 이익을 따지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만 바라본다. 이런 마음은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그 탐욕은 곧 분노와 시기, 원망을 낳는다. 밥을 더 얻지 못하면 남을 탓하고 밥을 잃게 되면 세상을 원망한다. 이처럼 소인의 마음은 밥에 매여 늘 흔들린다. 공자는 이를 꿰뚫어 보며 말하였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는 까닭에 그는 언제나 큰 길을 보지 못한다. 늘 작은 것에 매달리며 결국 큰 도를 잃고 만다. 소인의 삶이 밥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그가 늘 외적인 것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도를 좇으며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러나 소인은 밥을 좇으며 늘 남에게서만 채우려 한다. 그는 스스로의 부족을 성찰하지 않고 오로지 외부의 밥그릇만 바라본다. 공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음으로 늘 넉넉하지만 소인은 남에게서만 구함으로 늘 결핍하다. 이 결핍이 그의 삶을 끝없이 흔들리게 한다. 소인은 밥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지향점이 늘 눈앞에만 머문다. 그는 오늘을 위해 내일을 버리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바람을 버린다. 이런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밥은 한 끼의 허기를 채워줄 뿐 삶 전체를 지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밥은 몸을 위한 것이나 돈은 마음을 위한 것이다. 몸은 밥으로 살지만 마음은 토로 산다. 마음을 버린 삶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공자는 소인의 삶을 끝내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밥을 먹어도 의로움이 없으면 그것은 삶이 아니다. 밥은 삶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밥을 위해 도를 버리는 순간 그 삶은 이미 본질을 잃은 것이다. 소인은 왜 밥만 생각하는가? 그 까닭은 그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만 보고 내일을 보지 못하며 자기만 보고 세상을 보지 못한다. 군자는 넓은 마음으로 도를 좇지만 소인은 좁은 마음으로 밥만 좇는다. 그 차이가 바로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가장 큰 갈림길이다. 결국 소인은 밥만 생각함으로써 배움도 관계도 덕도 마음도 잃게 된다. 그는 겉으로는 밥을 얻었으나 실상은 삶 전체를 잃는다. 공자가 소인을 경계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밥은 필요하다. 그러나 밥만으로는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 밥은 하루를 지탱하지만 돈은 일생을 지탱한다. 밥은 한 몸을 살리지만 돈은 온 세상을 살린다. 소인은 밥만을 쫓아 삶을 허망하게 마치고 군자는 도를 쫓아 삶을 풍요롭게 완성한다. 그 차이는 마음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밥을 먹고 자라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의 선택이 쌓이면 그 길은 크게 갈라져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로 나뉘게 된다. 공자는 이를 누구보다 깊이 성찰하였고 그 차이를 제자들에게 거듭 가르쳤다. 군자와 소인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며 삶의 중심을 올바름에 두고 소인은 밥을 생각하며 삶의 중심을 이익에 둔다. 바로 이 근본의 차이가 그들의 길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 군자의 길은 언제나 넓다. 그는 스스로를 닦으며 덕을 쌓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멀리 내다 보이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걷게 된다. 군자의 길은 도와 의를 따라 움직이기에 한순간 흔들려도 곧 바로잡히고
험난한 고개를 만나도 꺾이지 않는다. 소인의 길은 언제나 좁다. 그는 눈앞의 이익만을 좇으며 그 순간의 편안함과 욕망을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함께 걸을 이가 곁에 없다. 이익이 닿으면 사람은 흩어지고 욕망이 충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소인의 길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에 한순간 풍요로워도 금세 사라지고 안락해 보여도 금세 무너진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고 소인은 아첨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의 길은 진정한 조화를 이룬다. 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공통의 도리를 따라 화합한다. 그러나 소인의 길은 겉으로만 화려하다. 그는 이익이 있을 때만 웃고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린다. 겉으로는 화합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늘 이익을 헤아린다. 결국 그의 길에는 진정한 화합이 없다. 군자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 처음에는 고단하고 더디게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진다. 왜냐하면 그 길은 도화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듯 군자의 길은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군자의 품격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 한다. 소인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쉽게 얻는 듯 보이나 곧 허망함이 드러나고 무너져 내린다. 이익만 좇은 길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 잠시 서 있어도 결국 무너진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소인의 허망함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경계하게 된다. 군자와 소인의 길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배움에 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군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더 배우고자 한다. 그는 지혜를 쌓고 덕을 넓히며 그 배움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군자의 길은 배우는 만큼 깊어지고 세상과 더불어 넓어져 간다. 소인은 배우기를 게을리하며 스스로를 이미 똑똑하다 여긴다. 그는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얕아지고 끝내 좁은 시야에 갇히고 만다. 공자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하는 자가 군자여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않는 자가 소인이다. 바로 이 차이가 군자와 소인의 길을 결정짓는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또한 마음을 다스림에서 갈라진다. 군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기쁨을 절제하며 늘 중용을 지키려 한다. 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바름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평온하고 흔들림이 적다. 소인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 분노가 치밀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욕심이 생기면 곧바로 손을 뻗는다. 그는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요란하고 불안하다.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약함으로 가득하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결국 삶의 끝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군자의 길을 걸은 이는 세월이 흘러도 존경을 받는다. 그가 남긴 말과 행실은 후대의 본보기가 되고 그의 이름은 덕과 함께 오래도록 전해진다. 비록 밥은 넉넉하지 못했더라도 그의 삶은 빛나고 의미 있게 남는다. 소인의 길을 걸은 이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거나 조롱받는다. 그가 남긴 것은 이익뿐이며 그 이익은 곧 사라지고 이름은 남지 않는다. 잠시 풍요로웠더라도 그의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길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의 길을 끊임없이 대비시키며 제자들에게 군자의 길을 걸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소인은 밥을 근심한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이 무엇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그 길이 전혀 달라짐을 드러낸다. 군자는 도를 근심한다. 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행실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성찰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비록 어렵더라도 결국은 넓고 평안한 길이 된다. 소인은 밥을 근심한다. 오늘 배를 채웠는지 내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만 걱정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비록 풍요로워 보이나 결국은 좁고 어두운 길이 된다. 결국 군자와 소인의 길은 다르다. 군자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도를 좇으며 소인은 욕망을 좇고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작은 듯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군자의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소인의 길은 스스로를 해친다. 군자의 길은 후대의 본보기가 되고 소인의 길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의 길은 과연 군자의 길인가? 소인의 길인가? 나는 도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밥만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결국 마음의 지향점에서 갈린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본성을 어떻게 가꾸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로 나뉜다고 가르쳤다.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도를 좇으며 삶을 넓혀가지만 소인은 눈앞의 이익만 좇으며 삶을 스스로 좁힌다. 이 차이는 작게는 한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길게는 일생을 좌우하고 결국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을 남기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사람은 모두 밥을 먹고 살아간다. 밥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요, 생존을 위한 필수다. 그러나 밥만으로 삶을 채우려 하면 그 길은 반드시 막힌다. 밥은 몸을 살리지만 도는 마음과 세상을 살린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 말한 까닭은 사람의 가치가 밥이 아니라 도에 달려 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군자는 밥을 멀리하지 않는다. 그 역시 밥을 먹고 땀 흘려 일하고 살림을 꾸리며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밥보다 더 큰 것을 본다. 그의 눈은 이익에 머물지 않고 도와 덕, 그리고 올바름에 머문다. 그래서 그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를 지키고 사랑과 나누는 자리가 된다. 반면 소인은 밥만을 본다. 그는 밥상 앞에서 기쁨과 슬픔이 갈리고 밥그릇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그의 삶은 넉넉해 보이면서도 불안하고 배부른 듯 보이면서도 공허하다. 밥은 늘 채워야 하지만 도는 한번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소인의 삶은 밥과 함께 허망이 흩어지고 군자의 삶은 도와 함께 깊이 뿌리내린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물음을 던졌다. 너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군자는 도를 근심하되 밥을 잊지 않고 소인은 밥을 근심하되 도를 잊는다. 그 작은 차이가 길을 나누고 삶을 달리하며 결국 인생의 무게와 빛깔을 완전히 바꾼다. 오늘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밥만을 좇으며 눈앞의 안락에만 매달리는가? 아니면 도를 먼저 생각하며 삶의 바탕을 올바름과 덕에 두고 있는가? 군자의 길은 더디고 때로는 고단하나 그 길은 반드시 평안으로 이어지고 후대의 존경으로 이어진다. 소인의 길은 화려하고 때로는 쉬워 보이나 그 길은 반드시 허망으로 끝나고 후대의 잊힘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매일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나는 도를 생각했는가? 아니면 밥만을 생각했는가?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내일의 길이 곧 일생의 결말이 된다. 군자의 길은 멀리 있으나 그 시작은 오늘 한순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군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소인의 길에 머물 것인가? 그 물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를 묻는다. 어떤 이는 밥을 먼저 생각하며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려 하고 어떤 이는 도를 먼저 생각하며 옳고 그름의 길을 따르려 한다. 공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고
소인은 밥을 생각한다. 이 말은 단순한 식사와 진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분별이었다. 군자는 삶의 근본을 도에 두고 소인은 삶의 근본을 이익에 두었다. 군자는 올바름을 좇으며 소인은 당장의 편안함만 쫓았다. 군자가 도를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의 태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도란 곧 바른 길이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이며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본래의 원리이다. 공자는 일찍이 말하였다. 군자는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지하며 인으로 행하고 예로써 완성한다. 이는 곧 군자가 살아가는 전 과정을 요약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군자는 삶의 근본을 도에 두었고 덕으로 자신을 지탱하였으며 인의 실천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었고 예로써 질서를 지켰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삶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듯 도 없이 살아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밥은 몸을 살리지만 도는 마음을 살린다. 밥은 하루를 채우지만 도는 일생을 세운다. 따라서 군자는 밥보다 도를 먼저 생각한다. 군자의 마음은 순간의 이익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더 멀리 바라본다. 잠시의 풍요를 얻더라도 도를 잃으면 결국 삶은 공허하고 불안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을 잃더라도 도를 지키면 삶은 견고하고 평안하다. 군자는 바로 이 점을 깊이 아는 사람이다. 군자는 또한 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다스린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도를 좇기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이 있으면 채운다. 그는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운다. 이 태도가 곧 도를 따르는 자세다. 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군자가 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 매 순간 작은 일 속에서도 옳음을 지키려 한다는 뜻이다. 작은 거짓을 피하고 작은 욕심을 경계하며 한마디 말에도 바름을 담고자 한다. 군자가 도를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으나 묵묵히 쌓여 결국 큰 신뢰와 존경을 낳는다. 반면 도를 생각하지 않는 삶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은 공허하다. 남의 눈에는 번듯해 보여도 내면은 늘 흔들리고 불안하다. 군자는 이를 알기에 밥보다 도를 먼저 붙든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익만을 좇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익이 닿으면 사람들은 흩어지고 밥이 떨어지면 우정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도에 바탕한 관계는 견고하다. 의리에 바탕한 우정, 덕에 세워진 신뢰는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군자는 벗을 사김에 있어 말을 믿기보다 행실을 믿는다. 군자는 관계의 중심에 이익이 아니라 도를 두었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내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밥만 생각하는 이는 언제나 불안하다. 오늘은 배가 부르나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고 언제나 결핍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도를 생각하는 이는 마음이 넉넉하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나 소인은 늘 근심한다. 도에 뿌리를 둔 자는 흔들림이 없으므로 평안하고 이익에만 매달린 자는 언제나 흔들림으로 근심한다. 군자는 도를 좇음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는 바른 길을 걸음으로 후회가 없다. 비록 눈앞에 밥을 잃더라도 그는 도를 좇음으로 당당하다. 이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다. 마지막으로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신을 닦아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 군자가 돌을 좇는 것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 가정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하여 나라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여 세상을 바르게 하고자 했다. 이것이 곧 대동세상의 꿈이었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혼란해진다. 지도자가 밥만 생각하면 나라는 이익 다툼에 무너지고, 스승이 밥만 생각하면 제자는 올바른 길을 잃는다. 그러나 지도자가 도를 생각하면 백성은 평안하고, 스승이 도를 생각하면 제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곧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근본이다. 밥은 오늘을 지탱하지만 도는 세대를 이어 삶을 세운다. 밥은 한 사람의 배를 채우지만 도는 온 세상을 밝힌다. 공자는 군자가 왜 도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늘 검소하게 살았으나 그의 말과 행실은 수천 년을 살아남아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루고 있다. 그 까닭은 그가 밥보다 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자는 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키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의 참모습이었다. 소인은 언제나 밥을 먼저 생각한다. 그의 눈길은 늘 당장 앞에 놓인 이익과 편안함에 머문다. 그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올바름과 옳음을 분별하기보다 눈앞의 배부름과 안락만을 좇는다. 공자는 이를 두고 분명히 경계하였다. 군자는 의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단순히 재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눈앞의 밥, 즉 당장의 만족과 안락을 좇는 태도를 의미한다. 소인이 밥을 생각한다는 말은 곧 그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음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뜻이다. 소인이 밥만을 생각하는 까닭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결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오늘을 채워주지만 내일의 허기를 막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소인은 끊임없이 더 많은 밥, 더 좋은 밥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밥을 좇을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 오늘 배가 부르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한다. 밥을 얻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욕심과 다툼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넓고 평안하나 소인은 늘 좁고 근심한다. 군자는 도를 쫓기 때문에 마음이 넓고 흔들림이 없으나 소인은 밥만 쫓기 때문에 언제나 근심과 불안 속에 산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소인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진실이었다. 밥만을 생각하는 소인은 관계마저도 밥에 기대어 유지한다. 그는 이익이 있으면 다가오고 이익이 사라지면 멀어진다. 우정도 밥 때문에 맺어지고 이익이 끊기면 허물없이 흩어진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밥그릇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익으로 맺어진 우정은 이익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말은 소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 밥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끝내 흩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인은 언제나 고립을 두려워하며 늘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외롭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는 삶은 또한 덕을 잃게 한다. 밥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밥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속이며 밥을 더 가지기 위해 옳음을 버린다. 그는 당장의 이익은 얻을지 모르나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잃는다. 이는 곧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였다. 덕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며 덕을 버리는 순간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밥을 모아도 그것은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밥은 잠시 몸을 살리나 덕은 평생 사람을 살린다. 소인은 밥을 좇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마음마저 병들게 한다. 늘 이익을 따지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만 바라본다. 이런 마음은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그 탐욕은 곧 분노와 시기, 원망을 낳는다. 밥을 더 얻지 못하면 남을 탓하고 밥을 잃게 되면 세상을 원망한다. 이처럼 소인의 마음은 밥에 매여 늘 흔들린다. 공자는 이를 꿰뚫어 보며 말하였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는 까닭에 그는 언제나 큰 길을 보지 못한다. 늘 작은 것에 매달리며 결국 큰 도를 잃고 만다. 소인의 삶이 밥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그가 늘 외적인 것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도를 좇으며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러나 소인은 밥을 좇으며 늘 남에게서만 채우려 한다. 그는 스스로의 부족을 성찰하지 않고 오로지 외부의 밥그릇만 바라본다. 공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음으로 늘 넉넉하지만 소인은 남에게서만 구함으로 늘 결핍하다. 이 결핍이 그의 삶을 끝없이 흔들리게 한다. 소인은 밥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지향점이 늘 눈앞에만 머문다. 그는 오늘을 위해 내일을 버리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바람을 버린다. 이런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밥은 한 끼의 허기를 채워줄 뿐 삶 전체를 지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밥은 몸을 위한 것이나 돈은 마음을 위한 것이다. 몸은 밥으로 살지만 마음은 토로 산다. 마음을 버린 삶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공자는 소인의 삶을 끝내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밥을 먹어도 의로움이 없으면 그것은 삶이 아니다. 밥은 삶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밥을 위해 도를 버리는 순간 그 삶은 이미 본질을 잃은 것이다. 소인은 왜 밥만 생각하는가? 그 까닭은 그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만 보고 내일을 보지 못하며 자기만 보고 세상을 보지 못한다. 군자는 넓은 마음으로 도를 좇지만 소인은 좁은 마음으로 밥만 좇는다. 그 차이가 바로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가장 큰 갈림길이다. 결국 소인은 밥만 생각함으로써 배움도 관계도 덕도 마음도 잃게 된다. 그는 겉으로는 밥을 얻었으나 실상은 삶 전체를 잃는다. 공자가 소인을 경계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밥은 필요하다. 그러나 밥만으로는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 밥은 하루를 지탱하지만 돈은 일생을 지탱한다. 밥은 한 몸을 살리지만 돈은 온 세상을 살린다. 소인은 밥만을 쫓아 삶을 허망하게 마치고 군자는 도를 쫓아 삶을 풍요롭게 완성한다. 그 차이는 마음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밥을 먹고 자라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의 선택이 쌓이면 그 길은 크게 갈라져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로 나뉘게 된다. 공자는 이를 누구보다 깊이 성찰하였고 그 차이를 제자들에게 거듭 가르쳤다. 군자와 소인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며 삶의 중심을 올바름에 두고 소인은 밥을 생각하며 삶의 중심을 이익에 둔다. 바로 이 근본의 차이가 그들의 길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 군자의 길은 언제나 넓다. 그는 스스로를 닦으며 덕을 쌓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멀리 내다 보이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걷게 된다. 군자의 길은 도와 의를 따라 움직이기에 한순간 흔들려도 곧 바로잡히고 험난한 고개를 만나도 꺾이지 않는다. 소인의 길은 언제나 좁다. 그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으며 그 순간의 편안함과 욕망을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함께 걸을 이가 곁에 없다. 이익이 닿으면 사람은 흩어지고 욕망이 충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소인의 길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에 한순간 풍요로워도 금세 사라지고 안락해 보여도 금세 무너진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고 소인은 아첨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의 길은 진정한 조화를 이룬다. 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공통의 도리를 따라 화합한다. 그러나 소인의 길은 겉으로만 화려하다. 그는 이익이 있을 때만 웃고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린다. 겉으로는 화합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늘 이익을 헤아린다. 결국 그의 길에는 진정한 화합이 없다. 군자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 처음에는 고단하고 더디게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진다. 왜냐하면 그 길은 도화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듯 군자의 길은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군자의 품격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 한다. 소인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쉽게 얻는 듯 보이나 곧 허망함이 드러나고 무너져 내린다. 이익만 좇은 길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 잠시 서 있어도 결국 무너진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소인의 허망함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경계하게 된다. 군자와 소인의 길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배움에 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군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더 배우고자 한다. 그는 지혜를 쌓고 덕을 넓히며 그 배움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군자의 길은 배우는 만큼 깊어지고 세상과 더불어 넓어져 간다. 소인은 배우기를 게을리하며 스스로를 이미 똑똑하다 여긴다. 그는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얕아지고 끝내 좁은 시야에 갇히고 만다. 공자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하는 자가 군자여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않는 자가 소인이다. 바로 이 차이가 군자와 소인의 길을 결정짓는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또한 마음을 다스림에서 갈라진다. 군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기쁨을 절제하며 늘 중용을 지키려 한다. 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바름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평온하고 흔들림이 적다. 소인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 분노가 치밀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욕심이 생기면 곧바로 손을 뻗는다. 그는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요란하고 불안하다.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약함으로 가득하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결국 삶의 끝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군자의 길을 걸은 이는 세월이 흘러도 존경을 받는다. 그가 남긴 말과 행실은 후대의 본보기가 되고 그의 이름은 덕과 함께 오래도록 전해진다. 비록 밥은 넉넉하지 못했더라도 그의 삶은 빛나고 의미 있게 남는다. 소인의 길을 걸은 이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거나 조롱받는다. 그가 남긴 것은 이익뿐이며 그 이익은 곧 사라지고 이름은 남지 않는다. 잠시 풍요로웠더라도 그의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길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의 길을 끊임없이 대비시키며 제자들에게 군자의 길을 걸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소인은 밥을 근심한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이 무엇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그 길이 전혀 달라짐을 드러낸다. 군자는 도를 근심한다. 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행실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성찰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비록 어렵더라도 결국은 넓고 평안한 길이 된다. 소인은 밥을 근심한다. 오늘 배를 채웠는지 내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만 걱정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비록 풍요로워 보이나 결국은 좁고 어두운 길이 된다. 결국 군자와
소인의 길은 다르다. 군자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도를 좇으며 소인은 욕망을 좇고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작은 듯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군자의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소인의 길은 스스로를 해친다. 군자의 길은 후대의 본보기가 되고 소인의 길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의 길은 과연 군자의 길인가? 소인의 길인가? 나는 도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밥만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결국 마음의 지향점에서 갈린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본성을 어떻게 가꾸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로 나뉜다고 가르쳤다.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도를 좇으며 삶을 넓혀가지만 소인은 눈앞의 이익만 좇으며 삶을 스스로 좁힌다. 이 차이는 작게는 한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길게는 일생을 좌우하고 결국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을 남기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사람은 모두 밥을 먹고 살아간다. 밥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요, 생존을 위한 필수다. 그러나 밥만으로 삶을 채우려 하면 그 길은 반드시 막힌다. 밥은 몸을 살리지만 도는 마음과 세상을 살린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 말한 까닭은 사람의 가치가 밥이 아니라 도에 달려 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군자는 밥을 멀리하지 않는다. 그 역시 밥을 먹고 땀 흘려 일하고 살림을 꾸리며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밥보다 더 큰 것을 본다. 그의 눈은 이익에 머물지 않고 도와 덕, 그리고 올바름에 머문다. 그래서 그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를 지키고 사랑과 나누는 자리가 된다. 반면 소인은 밥만을 본다. 그는 밥상 앞에서 기쁨과 슬픔이 갈리고 밥그릇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그의 삶은 넉넉해 보이면서도 불안하고 배부른 듯 보이면서도 공허하다. 밥은 늘 채워야 하지만 도는 한번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소인의 삶은 밥과 함께 허망이 흩어지고 군자의 삶은 도와 함께 깊이 뿌리내린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물음을 던졌다. 너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군자는 도를 근심하되 밥을 잊지 않고 소인은 밥을 근심하되 도를 잊는다. 그 작은 차이가 길을 나누고 삶을 달리하며 결국 인생의 무게와 빛깔을 완전히 바꾼다. 오늘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밥만을 좇으며 눈앞의 안락에만 매달리는가? 아니면 도를 먼저 생각하며 삶의 바탕을 올바름과 덕에 두고 있는가? 군자의 길은 더디고 때로는 고단하나 그 길은 반드시 평안으로 이어지고 후대의 존경으로 이어진다. 소인의 길은 화려하고 때로는 쉬워 보이나 그 길은 반드시 허망으로 끝나고 후대의 잊힘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매일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나는 도를 생각했는가? 아니면 밥만을 생각했는가?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내일의 길이 곧 일생의 결말이 된다. 군자의 길은 멀리 있으나 그 시작은 오늘 한순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군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소인의 길에 머물 것인가? 그 물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를 묻는다. 어떤 이는 밥을 먼저 생각하며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려 하고 어떤 이는 도를 먼저 생각하며 옳고 그름의 길을 따르려 한다. 공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고 소인은 밥을 생각한다. 이 말은 단순한 식사와 진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분별이었다. 군자는 삶의 근본을 도에 두고 소인은 삶의 근본을 이익에 두었다.
군자는 올바름을 좇으며 소인은 당장의 편안함만 쫓았다. 군자가 도를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의 태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도란 곧 바른 길이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이며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본래의 원리이다. 공자는 일찍이 말하였다. 군자는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지하며 인으로 행하고 예로써 완성한다. 이는 곧 군자가 살아가는 전 과정을 요약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군자는 삶의 근본을 도에 두었고 덕으로 자신을 지탱하였으며 인의 실천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었고 예로써 질서를 지켰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삶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듯 도 없이 살아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밥은 몸을 살리지만 도는 마음을 살린다. 밥은 하루를 채우지만 도는 일생을 세운다. 따라서 군자는 밥보다 도를 먼저 생각한다. 군자의 마음은 순간의 이익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더 멀리 바라본다. 잠시의 풍요를 얻더라도 도를 잃으면 결국 삶은 공허하고 불안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을 잃더라도 도를 지키면 삶은 견고하고 평안하다. 군자는 바로 이 점을 깊이 아는 사람이다. 군자는 또한 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다스린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도를 좇기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이 있으면 채운다. 그는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운다. 이 태도가 곧 도를 따르는 자세다. 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군자가 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 매 순간 작은 일 속에서도 옳음을 지키려 한다는 뜻이다. 작은 거짓을 피하고 작은 욕심을 경계하며 한마디 말에도 발음을 담고자 한다. 군자가 도를 따르는 삶은 화려하지 않으나 묵묵히 쌓여 결국 큰 신뢰와 존경을 낳는다. 반면 도를 생각하지 않는 삶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은 공허하다. 남의 눈에는 번듯해 보여도 내면은 늘 흔들리고 불안하다. 군자는 이를 알기에 밥보다 도를 먼저 붙든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익만을 좇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익이 닿으면 사람들은 흩어지고 밥이 떨어지면 우정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도에 바탕한 관계는 견고하다. 의리에 바탕한 우정, 덕에 세워진 신뢰는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군자는 벗을 사김에 있어 말을 믿기보다 행실을 믿는다. 군자는 관계의 중심에 이익이 아니라 도를 두었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내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밥만 생각하는 이는 언제나 불안하다. 오늘은 배가 부르나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고 언제나 결핍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도를 생각하는 이는 마음이 넉넉하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나 소인은 늘 근심한다. 도에 뿌리를 둔 자는 흔들림이 없으므로 평안하고 이익에만 매달린 자는 언제나 흔들림으로 근심한다. 군자는 도를 좇음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는 바른 길을 걸음으로 후회가 없다. 비록 눈앞에 밥을 잃더라도 그는 도를 좇음으로 당당하다. 이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다. 마지막으로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신을 닦아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 군자가 도를 좇는 것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 가정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하여 나라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하여 세상을 바르게 하고자 했다. 이것이 곧 대동세상의 꿈이었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혼란해진다. 지도자가 밥만 생각하면 나라는 이익 다툼에 무너지고 스승이 밥만 생각하면 제자는 올바른 길을 잃는다. 그러나 지도자가 도를 생각하면 백성은 평안하고 스승이 도를 생각하면 제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까닭은 곧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군자가 도를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근본이다. 밥은 오늘을 지탱하지만 도는 세대를 이어 삶을 세운다. 밥은 한 사람의 배를 채우지만 도는 온 세상을 밝힌다. 공자는 군자가 왜 도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늘 검소하게 살았으나 그의 말과 행실은 수천 년을 살아남아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루고 있다. 그 까닭은 그가 밥보다 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자는 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키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의 참모습이었다. 소인은 언제나 밥을 먼저 생각한다. 그의 눈길은 늘 당장 앞에 놓인 이익과 편안함에 머문다. 그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올바름과 옳음을 분별하기보다 눈앞의 배부름과 안락만을 좇는다. 공자는 이를 두고 분명히 경계하였다. 군자는 의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단순히 재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눈앞의 밥, 즉 당장의 만족과 안락을 좇는 태도를 의미한다. 소인이 밥을 생각한다는 말은 곧 그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음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뜻이다. 소인이 밥만을 생각하는 까닭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결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오늘을 채워주지만 내일의 허기를 막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소인은 끊임없이 더 많은 밥, 더 좋은 밥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밥을 좇을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진다. 오늘 배가 부르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한다. 밥을 얻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욕심과 다툼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넓고 평안하나 소인은 늘 좁고 근심한다. 군자는 도를 쫓기 때문에 마음이 넓고 흔들림이 없으나 소인은 밥만 쫓기 때문에 언제나 근심과 불안 속에 산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소인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진실이었다. 밥만을 생각하는 소인은 관계마저도 밥에 기대어 유지한다. 그는 이익이 있으면 다가오고 이익이 사라지면 멀어진다. 우정도 밥 때문에 맺어지고 이익이 끊기면 허물없이 흩어진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밥그릇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이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익으로 맺어진 우정은 이익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말은 소인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 밥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끝내 흩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인은 언제나 고립을 두려워하며 늘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외롭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는 삶은 또한 덕을 잃게 한다. 밥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밥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속이며 밥을 더 가지기 위해 오름을 버린다. 그는 당장의 이익은 얻을지 모르나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잃는다. 이는 곧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였다. 덕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며 덕을 버리는 순간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밥을 모아도 그것은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밥은 잠시 몸을 살리나 덕은 평생 사람을 살린다. 소인은 밥을 좇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마음마저 병들게 한다. 늘 이익을 따지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만 바라본다. 이런 마음은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그 탐욕은 곧 분노와 시기, 원망을 낳는다. 밥을 더 얻지 못하면 남을 탓하고 밥을 잃게 되면 세상을 원망한다. 이처럼 소인의 마음은 밥에 매여 늘 흔들린다.
공자는 이를 꿰뚫어 보며 말하였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소인이 밥만 생각하는 까닭에 그는 언제나 큰 길을 보지 못한다. 늘 작은 것에 매달리며 결국 큰 도를 잃고 만다. 소인의 삶이 밥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그가 늘 외적인 것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도를 좇으며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러나 소인은 밥을 좇으며 늘 남에게서만 채우려 한다. 그는 스스로의 부족을 성찰하지 않고 오로지 외부의 밥그릇만 바라본다. 공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군자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음으로 늘 넉넉하지만 소인은 남에게서만 구함으로 늘 결핍하다. 이 결핍이 그의 삶을 끝없이 흔들리게 한다. 소인은 밥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지향점이 늘 눈앞에만 머문다. 그는 오늘을 위해 내일을 버리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바람을 버린다. 이런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밥은 한 끼의 허기를 채워줄 뿐 삶 전체를 지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밥은 몸을 위한 것이나 돈은 마음을 위한 것이다. 몸은 밥으로 살지만 마음은 토로 산다. 마음을 버린 삶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공자는 소인의 삶을 끝내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밥을 먹어도 의로움이 없으면 그것은 삶이 아니다. 밥은 삶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밥을 위해 도를 버리는 순간 그 삶은 이미 본질을 잃은 것이다. 소인은 왜 밥만 생각하는가? 그 까닭은 그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만 보고 내일을 보지 못하며 자기만 보고 세상을 보지 못한다. 군자는 넓은 마음으로 도를 좇지만 소인은 좁은 마음으로 밥만 좇는다. 그 차이가 바로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가장 큰 갈림길이다. 결국 소인은 밥만 생각함으로써 배움도 관계도 덕도 마음도 잃게 된다. 그는 겉으로는 밥을 얻었으나 실상은 삶 전체를 잃는다. 공자가 소인을 경계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밥은 필요하다. 그러나 밥만으로는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 밥은 하루를 지탱하지만 돈은 일생을 지탱한다. 밥은 한 몸을 살리지만 돈은 온 세상을 살린다. 소인은 밥만을 쫓아 삶을 허망하게 마치고 군자는 도를 쫓아 삶을 풍요롭게 완성한다. 그 차이는 마음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밥을 먹고 자라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의 선택이 쌓이면 그 길은 크게 갈라져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로 나뉘게 된다. 공자는 이를 누구보다 깊이 성찰하였고 그 차이를 제자들에게 거듭 가르쳤다. 군자와 소인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며 삶의 중심을 올바름에 두고 소인은 밥을 생각하며 삶의 중심을 이익에 둔다. 바로 이 근본의 차이가 그들의 길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 군자의 길은 언제나 넓다. 그는 스스로를 닦으며 덕을 쌓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멀리 내다 보이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걷게 된다. 군자의 길은 도와 의를 따라 움직이기에 한순간 흔들려도 곧 바로잡히고 험난한 고개를 만나도 꺾이지 않는다. 소인의 길은 언제나 좁다. 그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으며 그 순간의 편안함과 욕망을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함께 걸을 이가 곁에 없다. 이익이 닿으면 사람은 흩어지고 욕망이 충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소인의 길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에 한순간 풍요로워도 금세 사라지고 안락해 보여도 금세 무너진다. 공자는 말하였다. 군자는 화합하되 아첨하지 않고 소인은 아첨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의 길은 진정한 조화를 이룬다.
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공통의 도리를 따라 화합한다. 그러나 소인의 길은 겉으로만 화려하다. 그는 이익이 있을 때만 웃고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린다. 겉으로는 화합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늘 이익을 헤아린다. 결국 그의 길에는 진정한 화합이 없다. 군자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 처음에는 고단하고 더디게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진다. 왜냐하면 그 길은 도화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듯 군자의 길은 폭풍 속에서도 꿋꿋하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군자의 품격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 한다. 소인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쉽게 얻는 듯 보이나 곧 허망함이 드러나고 무너져 내린다. 이익만 좇은 길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 잠시 서 있어도 결국 무너진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소인의 허망함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경계하게 된다. 군자와 소인의 길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배움에 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군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더 배우고자 한다. 그는 지혜를 쌓고 덕을 넓히며 그 배움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군자의 길은 배우는 만큼 깊어지고 세상과 더불어 넓어져 간다. 소인은 배우기를 게을리하며 스스로를 이미 똑똑하다 여긴다. 그는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얕아지고 끝내 좁은 시야에 갇히고 만다. 공자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하는 자가 군자여 가르쳐 주어도 따르지 않는 자가 소인이다. 바로 이 차이가 군자와 소인의 길을 결정짓는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또한 마음을 다스림에서 갈라진다. 군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기쁨을 절제하며 늘 중용을 지키려 한다. 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바름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평온하고 흔들림이 적다. 소인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 분노가 치밀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욕심이 생기면 곧바로 손을 뻗는다. 그는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나 요란하고 불안하다.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약함으로 가득하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결국 삶의 끝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군자의 길을 걸은 이는 세월이 흘러도 존경을 받는다. 그가 남긴 말과 행실은 후대의 본보기가 되고 그의 이름은 덕과 함께 오래도록 전해진다. 비록 밥은 넉넉하지 못했더라도 그의 삶은 빛나고 의미 있게 남는다. 소인의 길을 걸은 이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거나 조롱받는다. 그가 남긴 것은 이익뿐이며 그 이익은 곧 사라지고 이름은 남지 않는다. 잠시 풍요로웠더라도 그의 삶은 공허하고 의미 없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길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의 길을 끊임없이 대비시키며 제자들에게 군자의 길을 걸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소인은 밥을 근심한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이 무엇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그 길이 전혀 달라짐을 드러낸다. 군자는 도를 근심한다. 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행실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성찰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비록 어렵더라도 결국은 넓고 평안한 길이 된다. 소인은 밥을 근심한다. 오늘 배를 채웠는지 내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만 걱정한다. 그래서 그의 길은 비록 풍요로워 보이나 결국은 좁고 어두운 길이 된다. 결국 군자와 소인의 길은 다르다. 군자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도를 좇으며 소인은 욕망을 좇고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작은 듯 보이지만 세월이 쌓이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군자의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소인의 길은 스스로를 해친다.
군자의 길은 후대의 본보기가 되고 소인의 길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의 길은 과연 군자의 길인가? 소인의 길인가? 나는 도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밥만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 군자와 소인의 길은 결국 마음의 지향점에서 갈린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본성을 어떻게 가꾸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군자의 길과 소인의 길로 나뉜다고 가르쳤다.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도를 좇으며 삶을 넓혀가지만 소인은 눈앞의 이익만 좇으며 삶을 스스로 좁힌다. 이 차이는 작게는 한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길게는 일생을 좌우하고 결국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을 남기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사람은 모두 밥을 먹고 살아간다. 밥은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요, 생존을 위한 필수다. 그러나 밥만으로 삶을 채우려 하면 그 길은 반드시 막힌다. 밥은 몸을 살리지만 도는 마음과 세상을 살린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 말한 까닭은 사람의 가치가 밥이 아니라 도에 달려 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군자는 밥을 멀리하지 않는다. 그 역시 밥을 먹고 땀 흘려 일하고 살림을 꾸리며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밥보다 더 큰 것을 본다. 그의 눈은 이익에 머물지 않고 도와 덕, 그리고 올바름에 머문다. 그래서 그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를 지키고 사랑과 나누는 자리가 된다. 반면 소인은 밥만을 본다. 그는 밥상 앞에서 기쁨과 슬픔이 갈리고 밥그릇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그의 삶은 넉넉해 보이면서도 불안하고 배부른 듯 보이면서도 공허하다. 밥은 늘 채워야 하지만 도는 한번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소인의 삶은 밥과 함께 허망이 흩어지고 군자의 삶은 도와 함께 깊이 뿌리내린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물음을 던졌다. 너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군자는 도를 근심하되 밥을 잊지 않고 소인은 밥을 근심하되 도를 잊는다. 그 작은 차이가 길을 나누고 삶을 달리하며 결국 인생의 무게와 빛깔을 완전히 바꾼다. 오늘의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밥만을 좇으며 눈앞의 안락에만 매달리는가? 아니면 도를 먼저 생각하며 삶의 바탕을 올바름과 덕에 두고 있는가? 군자의 길은 더디고 때로는 고단하나 그 길은 반드시 평안으로 이어지고 후대의 존경으로 이어진다. 소인의 길은 화려하고 때로는 쉬워 보이나 그 길은 반드시 허망으로 끝나고 후대의 잊힘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매일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나는 도를 생각했는가? 아니면 밥만을 생각했는가?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내일의 길이 곧 일생의 결말이 된다. 군자의 길은 멀리 있으나 그 시작은 오늘 한순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군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소인의 길에 머물 것인가? 그 물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어 줄 것이다.